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이 소득 금액이고요. 소득 금액에서 그 소득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것이 과세 표준액이 되고, 이 과세 표준액의 금액에 따라서 그 세율이 각각 6%, 15%, 24%에서 최대 42%까지의 세율이 붙기 때문에요. 이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6%에서 42% 정도 구간이 나오고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 10%에서 25%의 그 세율이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필요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 올라갈 때, 소득이 올라갈 때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첫 번째, 부가가치세. 일반 사업자는 연 2회, 간이 사업자는 1회, 법인 사업자는 연 4회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면세 사업자는 연초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다면 사람별로, 인별로 신고 납부함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구성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보통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사업소득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법인세는 보통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내므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3월 말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라 하면, 원천징수는 종업원이나 외부 인력에게 지급하는 각종 소득을 이야기하는데요. 책방에서는 강사료나 대관료 등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사업자가 미리 그 소득자에게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특히 책방에서는 외부 강사에게 지급할 때 그 사람이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3.3%를 제외하고, 혹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8.8%를 제외하고 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지급한 그 원천징수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까지 지급 명세서를 갖다가 내야 되는데요.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업자용과 개인용으로 나눠지는데요. 각각 범용과 용도 제한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범용이라 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용도 제한용이라고 하면 특정한 용도로서만 쓰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범용을 쓰면은 이게 더 편리하긴 하지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경우에는 필요한 용도로 필요한 용도로만 발급받는 용도 제한용이 유리합니다. 보통 제 경우에는 은행용으로는 은행, 신용, 보험용의 용도 제한용을 무료로 해서 쓰고 있고요. 지원 사업 때문에 개인 범용도 하나 발급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용은 제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용도로 연간 4,400원씩 지급해서 사용하는 용도 제한용을 쓰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정보24를 이용한 서류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뭐 지원 사업, 혹은 대출, 은행 업무 등에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출액도 여기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여러 가지 첨부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런 필요한 서류를 오프라인에서는 보통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을 찾아가야 발급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24, 홈택스를 통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발급받고,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해서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특히 주민등록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 뭐 납세증명, 소득증명 이러한 서류들은 정부24나 홈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걸 갖다가 했는 것이 낫고요. 인감증명서 같이 꼭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를 이렇게 보면요. 뭐 주민등록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납세증명 이런 등등의 서류들이 있으니까요.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면 이쪽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세무에 관련돼서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서울시의 경우 각 구의 세무서에서는 무료 세무 3당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부터 무료 세무 상담이 중지 중에 있긴 한데요. 이 사태가 해결되고 나면 세무서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제가 세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이렇게 무료 세무 상담을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합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다 보면 모르는 것도 많이 알 수가 있으니까요. 굳이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주변에 사람들 혹은 이런 세무 상담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무 이야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